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 대통령 선거를 기점해서 잘 나갔죠? 그래요.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풀어주겠다.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올려주겠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됐죠. 또한 여기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 모두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 가격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요. 현실적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문제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사안이란 말에 가격이 주춤거리기도 하였지만 역시나 그렇죠. 요번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세라는 거죠.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도 국민의힘 김원혜 후보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GTX 등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래.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자족도시로 만들고 반값 아파트로 주거 안정을 깨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지금 후보자들 입장에서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달라고 하면, 저 하늘에 있는 별조차도 따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상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기 신도시 소유자들이야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처럼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요. 하지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좀 면면히 살펴보면 후보자들이야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적률 500%? 야,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몇 달 전에 만들어진 게 도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 계획이라는 거는 10년, 20년, 30년 전에 거대한 플랜을 짜고 운영하는 건데, 갑자기 한순간에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올리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재건축 특별법 제정? 글쎄요. 아무리 봐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 지금 당장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일기 신도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또 한 번 난리가 날 거예요. 일기 신도시. 요번에는 진짜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하겠다. 2년 뒤에는 또다시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때문에 난리가 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특별법이니 용적률 500% 상향 조치하겠다 등등. 결국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렇죠. 그러한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하니 일기 신도시 일산에 3월에서 5월달까지 매물은, 그렇죠. 보이는 화면, 보이는 그래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후 매물이 다소 증가되었다가, 이거 특별법이 뭐고 진행이 될 것 같네? 라고 하니까 매물이 다시 줄어들었다가, 야,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네? 라고 하니까 또다시 매물이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세 배제, 이런 부분 영향도 있고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분당 같은 경우 매물을 좀 확인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오히려 일산에 비해서 분당의 매물이 더 가파르게 더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유, 물론 또 그래요. 뭐 금리 인상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시적 배제 등등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재건축 특별법이란 게 이런 엄청난 개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물이 증가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은 역시 일기 신도시 호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거 아닐까요? 이러하니 분당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 또한 이러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해 들어서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사례로 성남 분당에 있는 모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 면적, 계약 면적은 뭐 103제곱미터인데 한번 보시죠. 2022년 5월달, 즉 요번 달에 12억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층수로 따지면 6층이. 그런데 작년 8월과 작년 9월에는 13억대에 거래가 되었다가 올해 4월 달에 12억 8천만 원으로 하락 거래가 되었고 요번 달에는 이제 12억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 아니 이것은 층수가 6층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아주 좋은 층수가 아니라서 가격이 이 정도 12억에 형성된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8월 달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 층수가 4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4층보다는 6층이 층수가 더 낫지 않나요? 이러니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이슈가 매매 가격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가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인상 따라서 뭐 대출금리가 인상되죠. 또한 그동안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에 누가 사겠냐라는 이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030 세대들이 서울 수도권 영끌 비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대출 건목이 뭐 몇 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리가 이처럼 급등을 하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런 사람들이 매물을 받아줄 그런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뒤이어서 매수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용적률 500%가 불가하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된다. 라고 발표하는 순간 일기 신도시의 매물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특별법 등의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요 매수에 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일기 신도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